반갑습니다. 플라이북이랑 함께하는 북콘서트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진행을 맡은 황미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박수 좀 쳐주세요. 오늘 날도 정말 좋고 공기도 좀 선선하게 딱 북콘서트 하기 좋은 날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지은 작가님이랑 함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지은 작가님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 제2회 출판 프로젝트 브런치 대상을 받으셨고 젊음 ADHD의 슬픔과 우리는 가끔 미칠 때가 있지를 출간하신 작가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임입니다. 뭔가 집에서 항상 그 모니터만 보다가 이렇게 정말 살아 숨쉬는 시민 여러분들을 많이 한꺼번에 뵈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좀 신주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좋은 시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의 소개를 간략하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작가님이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가님께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저는 그 제8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이제 대상을 타면서 조금 얼떨결에 작가가 된 이제 2년차 꼬마 작가입니다. 근데 꼬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단행본은 이제 2개가 나왔고 지금 이제 소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께서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사실 책을 처음에 딱 언뜻 쓰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 이렇게 집필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이 질문을 들으면 항상 그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은 멋지게 말할까 고민이 되는데 저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책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 처음에 쓴 건 그냥 제가 폰 중독이 너무 심해서 폰으로 항상 이제 남이 올린 그 깔깔 유머만 보면서 웃다가 나도 이제 어떤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자 해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첫 작품 젊은 ADHD의 슬픔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뭔가 운과 때가 좀 따라줘서 이제 그 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발굴을 해주신 출판사분들이나 아니면 그것이 이제 발굴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남겨주신 여기 계신 독자님들께도 되게 그런 걸 느끼고 있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뭔지 아시죠? 네. 집에서 이제 거울을 딱 볼 때도 갑자기 요즘은 정말 감사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하다 책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눈사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책이 나와 있더라. 약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작가님의 책을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첫 책인 젊음 ADHD의 슬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젊은 ADHD의 슬픔은 제목에 되게 충실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젊은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ADHD를 아동이나 성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단어를 에세이에 쓰면 너무 장르가 교란될 것 같아서 젊은이 나왔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제가 ADHD고 그 다음에 사실 ADHD가 그렇게 기쁜 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픔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도 저라는 이제 젊은 ADHD가 이제 슬프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한 글 38개에 담겨 있어요. 근데 제목은 그렇게 슬프다고 했지만 사실 그 어떤 슬픔도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고 어떤 기쁨도 항상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되게 저도 이제 좀 신기했던 게 어떤 분은 그게 밝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그게 우울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되게 정돈이 잘 돼 있다 하시고 어떤 분은 되게 정신없다고 하세요. 하나의 책은 똑같은데 반응이 그렇게 갈린다는 거는
그 책을 읽고 읽으신 분들의 삶이 좀 많이 투영된 감상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봤는데 사실 시작은 굉장히 가볍게 하셨다고 했는데 책을 쓰시면서 뭔가 나 자신과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떤지 혹시. 책을 쓰면서는 좀 저 자신과의 어떤 오해를 많이 바로잡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착각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의 어떤 호불호가 있잖아요. 이건 좋고 이건 싫다.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들어주면 그것이 이제 저와의 소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고 나와 뭔가 이렇게 잘 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호불호와 대화는 아예 다른 것이었던 생각을 책을 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는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잘난 척하고 싶었지만 참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사실 엉망인 건데 읽는 분들의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조절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와의 대화이기도 했지만 세상과의 대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보여지기 위한 글이고 그 글을 만들어 가면서 저도 이제 많이 뭔가 나쁜 면의 저를 버리고 좀 되게 넓고 좀 둥그런 의미의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글을 진지하게 써보기 전에는 쓰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몰입이 깊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글쓰기는 되게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 취미 중에 가장 돈이 안 들고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정말 해자로운 취미여서 여러 가지도 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ADHD를 진단받고 굉장히 이제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뭔가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뭔가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네. 혹시 뭐 그렇게 느껴지신 건 없는지. ADHD를 처음 알았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25살이었어요. 지금 제가 31이고 근데 뭔가 굉장한 수치심과 그 배신감 같은 게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근데 제 인생은 그 진단 전에도 후에도 그냥 좀 이상하게 흐르고 약간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그런 게 많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25이라는 나이가 되게 젊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제가 약간 뭔가 긁지 않은 복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내심 그러니까 뭔가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반전이 있을 줄 알았지 더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더라라는 식으로 반전이 있을 줄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인생에 생긴 큰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되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슬프고 힘들었고 사실 제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읽기와 쓰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뭔가 계기가 있었는지 원동력이라든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어보니까 그 고통의 약간 일반적인 그래프 같은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점으로 갈 때는 뭘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찍고 진짜 내려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때부터는 그 불행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분노가 에너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그 불도 산에 나면 산불이 되고 발전소에 있으면 전기를 만들듯이 그 어쨌든 내재된 그 힘이 뭔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5살부터 이제 뭔가 알코올 의존이 시작되면서 또 한참 한참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 이제 술 먹기도 지쳤을 때 뭔가 글쓰기라는 게 시작됐던 것 같고 근데 그 술도 진짜 있습니다. 그 술을 마시고 되게 그 가짜는 호승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가를 선택하면서 회사원이라는 그 꿀벌 같은 그런 저의 역할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에서 이제 원동력이 오기도 하죠. 그
작가님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스스로가 나는 정지의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일을 하고 업무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팬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뭐 거울 보면서 그래 오늘 난 잘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네. 끊임없이 셀프 덕질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좀 궁금한데 근데 어느 날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조건부 사랑이 아닌가?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 남들끼리 나누는 그런 조건부 사랑 말고 오히려 조건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할 때 제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서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후퇴는 없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항상 그 바깥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고 좀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항상 뭔가를 배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알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세상이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진짜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좀 훨씬 비겁하고 또 훨씬 용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달라지는 저를 보는 게 아직까지는 재미있어서 그 셀프 덕질이라는 약간 민망한 그런 행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요즘도 셀프 덕질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첫 책을 출간한 이후에 좀 근황이 궁금한데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제 스스로가 막 사랑스러워 죽겠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요즘은 근데 거의 좀 빈둥거릴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절을 할 줄 알아야지 나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덕질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 그 우리 모두 가끔은 미칠 때가 있지 그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어느 정도로 솔직하냐면 부모님한테 제재가 들어갔어요. 책에다가 그렇게 욕하고 막 다른 사람이랑 싸운 얘기 쓰지 마라 이런 제재가 들어올 정도로 이제 솔직하게 썼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좀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밖에 이미 그렇게 나가버린 이 못난 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신께 받은 단 하나의 복이 있다면 바로 그 내 인생을 망친 그 ADHD 때문에 기억력이 별로 없고 이렇게 집중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도 그 오래 가지 못해서 그나마 그 덕질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출간하신 우리 모두 가끔은 미칠 때가 있지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을 짧게 짓는데 실패한 저의 에세이입니다. 첫 책도 제목이 너무 길어서 말하다가 항상 버벅거려요. 근데 두 번째 책도 그 어순이 항상 헷갈려서 이제 말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책을 쓸 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도 많은 편이고 워낙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사실 작가는 그거거든요. 호기심? 그게 없으면 사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게 시작했다가 싫어하는 마음으로 끝난 작업이 이제 그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지나온 관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거는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직장 동료 거의 증오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집신 인형 같은 걸 만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던 나의 그 코워커들, 저랑 싸웠던 친구, 지나간 애인들 복귀를 하면서 글을 쓰는데 이 나빴던 사람들이 나를 약간 어떻게 보면 양육해주기도 했다는 생각이 마침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쓰기 전에는 좀 꺼내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어떤 악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이미 갔지만 제가 스스로 이제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좀 어렵기도 했던 거는 에세이는 항상 좀 그 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의 이야기여서도 안 되고
너무 내가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자세해도 욕을 먹고 너무 러프해도 욕을 먹고 그래서 그런 완급 조절에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인 인간관계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젊은 ADHD의 슬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고 네.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사실 첫 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여서 두 번째 책을 뭘 할까를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첫 책은 사실 그 ADHD라는 소재 자체가 ADHD가 유병률이 높아도 그래도 좀 한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차라리 아예 넓은 주제로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역량을 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왜냐면 사실 ADHD가 쓴 ADHD 이야기는 그 글의 퀄리티를 떠나서 조금 주목을 받을 만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관계는 잘 써야지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작가로서의 저의 도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진짜 단순하게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나의 20대를 빛내준 그런 좋거나 나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갈무리를 30대 초반에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혹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나요? 네. 근데 저를 좋아하면 보여주기 전에 봐야 한다고 근데 지인들은 이제 거의 다 봤죠. 근데 그래서 또 신경을 좀 쓴 게 에세이에서 다른 사람, 특히 지인들을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집권을 갖고 그 일에 대해 서술한다는 거, 특히 우정이나 사랑처럼 1대1 관계에서의 어떤 사건들을 제가 그대로 밖에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책은 솔직하긴 했으나 좀 에피소드를 좀 많이 섞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지인들이 봐도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 썼는데 내 주변에 인간이 상처를 받으면 그건 사실 흥행을 떠나서 실패한 작품이 아닐까 해서 그 완급 조절하는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작가님의 책을 보고 어떤 평가나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 두 번째 책을 보고 제 친한 친구가 왜 이렇게 착한 척해라 말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신랄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 이제 상반된 리뷰를 듣고 그럼 가까운 사람이 보는 나의 바닥은 몇 층까지일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반지하 정도만 돼도 좀 습하기 마련인데 가까운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걸 착한 척 했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절대 출연시키지 말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약간 좀 아빠 얘기만 많이 나오는, 저를 가장 지지해 주시는 그런 건 있죠. 그럼 이제 젊은 ADHD의 슬픔에 이어서 우리 모두 가끔은 미칠 때가 있지 책을 출간하셨어요. 혹시 다음 책 출간 계획이 있으신지? 다음 책은 언럭키 스타트업이라고 애초에 젊은 ADHD의 슬픔이 있던 브런치에 연재했던, 근데 진짜 그거야말로 좀 뻘글이었어요. 이 못난 마음에 응축된 어떤 노동자의 그냥 한풀이 같은, 그냥 진짜 써내려간 어떤 그런 썰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또 이제 어떻게 잘 돼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그것도 유추가 되듯이 약간 되게 작은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플래닛에 쳐도 나올까 말까 그런 작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와서 좀 유명해진 책들을 보면 그 회사의 단위가 다 좀 크잖아요. 미생이나 아니면은 달까지 가자 이런 작품도 사실 그거는 되게 중견, 중속 이런 기업인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그런 데일 확률이 높잖아요.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되게 조그만 회사, 5인 미만이라서 연차도 없는 회사, 약간 그런 확률이 많은데 그런 곳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애환을
담는 소설입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에세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 출간 외에 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계획이 있는지.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뭔가 이 나이에는 이걸 해야 되고 막 요즘에는 이제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게 잘 안 맞아서 마음이 동하면 하고 만약에 마음이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약간 단기적인 안목만 갖고 있어요. 내일 뭐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젊음이 저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회사 체질은 아니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작가로 살다가 그것조차 싫어지면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저도 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위로받는 법을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작가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콘서트라는 게 작가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Q&A를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점을 좀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지은 작가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열렬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작가님께서 최근에 출간하신 책에서 쓰신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또 이런 정신적 육식주의자라는 표현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육식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쾌락과 너무 많은 배덕감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육식은 약간 착취의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 그 동족 사이에서는 더더욱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바로 육식인데 항상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뭔가 뜯어먹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하지 않아. 뭐 이럴 때 그러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뜯어먹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한 걸 자기가 했다고 할 때 나쁜 거는 말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거를 뭔가 그 한 구절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5만 단어와 어휘를 조합해서 하여튼 결론을 한번 내고 갑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밤에 잠이 와요. 그래서 약간 그런 표현들이 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억울할 때 씩씩거리다가 그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 표현이 멋지게 느껴지셨다면 기쁘면서도 약간 슬픕니다. 네, 저도 직장인으로서 참 공감이 되는데요. 네, 혹시 다음 질문도 네. 작가님께서는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하시다가 전업 작가로 바꾸신 경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계획의 시간이 앞에 주어진 상태인 건데 근데 그런 시간을 마주했을 때 처음에 뭔가 두렵거나 약간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회사를 관두고 한 달 정도 쉬면은 그런 조바심이 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조바심도 선택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저는 절약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잔고가 진짜 쿵쿵 빠지는 게 다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자꾸 그냥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막 오히려 억울하기도 했어요. 내가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그 허송세월을 거기서 하다가 지금 석방이 됐다 이런 생각만 들고 지금 퇴사 1년을 채웠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진짜 막 가끔 좀 짜증날 때가 있긴 해요. 막 너무 수입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고 그리고 가끔은 진짜 행복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퇴사하고 나서 사실 불안감보다는 뭘 느꼈냐면 정말
민물고기는 민물에서 살아야 되고 바닷물고기 바다에 살아야 되고 나처럼 이런 어항 물고기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런 아이는 집에 둬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가장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노력한 거는 나중에 진짜 거지가 되더라도 후회하지 말자는 그런 다짐? 차라리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되게 작가님만의 긍정의 힘을 얻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헛고생이라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게 헛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부정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거에 몰두하는 게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긍정성은 약간은 선천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에 유일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정신적 에너지는 그 긍정성을 지지하는데 거의 다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항상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다기보다는 기분이 나쁘면 그 나쁜 기분을 진짜 바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좋게 억지로라도 진짜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긍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책에서도 우울은 깡패와 같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 토크하실 때도 보면 그냥 툭툭 던지시는 말들이 되게 예쁘고 신박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표현들을 평소에 다른 작가님이 쓰시는 책을 제외하고도 다른 소스로 책이나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지 보시면 추천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생각보다 다른 매체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집중력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문학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심리학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 심리학이나 혹은 정신과 서적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현대 이상심리학이라는 아주 되게 재미없게 생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정말 그 이상한 심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이 지구촌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 만나본 그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뭔가 지적 활동을 하고 싶지만 엄청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걸 할 때는 그 이상심리학 책을 펼쳐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자꾸 봐요. 자꾸 새로운 걸 계속 보는 것보다는 또 정신도 뭔가 불안정해지는 건지 자꾸 정신과 그 책이 자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합니다. 다들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정지은 작가님과 함께 내가 나의 팬이 되는 법에 대한 주제로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지은 작가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조금 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다들 집에 가셔서 나 자신을 셀프로 투덕투덕 하면서 오늘 정말 수고했어, 나 정말 잘했네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는 이걸로 마치고 정말 여기 퇴근하고 오신 분도 있고 오늘 하루 치열하게 보내시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우리 작가님과 함께 사인 받고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